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정보의 홍수시대에 사는 현대인들,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으로 정말 언제 어디서나 쉽게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보고, 듣고, 따라하기도 하는데요. 잘못된 상식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자신에게 걸맞는 건강 정보를 꼼꼼하게 선별하는 능력도 키워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꼭 맞는 건강 정보를 안내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요즘 현대인들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스트레스 참 많이 받고 있는데요. 박사님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박사님도 역시 현대인이셨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레스 많은 현대인들에게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황장애가 특히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어떤 질환일까요? 예, 공황장애는 갑자기 무섭거나 두려운 증상이 나타나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고 죽을 것 같다는, 또는 내가 이러다가 숨이 안 쉬어지겠구나 하는 이런 증상들이 급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공황장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공황장애, 이 숨쉬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 또는 한방에서는 체질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용감한 사람이 있고 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높은 경쟁률과 또 몸과 정신의 머리와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몸보다는 머리를 많이 쓰면서 심장과 육체적인 거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선천적으로 간장과 담낭기가 약하신 분들, 그래서 어렸을 때 좀 겁이 좀 많으신 분들, 콩팥기가 선천적으로 약해서 뭔가 두렵고 낯선 곳에 잘 가려고 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것에 일을 하려고 하면 불안해서 새로운 것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 유전적인 요인, 체질적인 요인으로 공황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과로입니다. 육체적으로 내 몸이 너무 힘들게 되다가 보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됩니다.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숨이 잘 안 쉬어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과로 또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현대인들의 삶 자체가 머리를 많이 쓴다든지, 요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다든지, 결국은 머리를 많이 쓰고 몸을 적게 쓰면서 정신적으로 압박감이 나타나면서 마음, 심장이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선천적으로 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터널 속을 가다가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무서움을 많이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밖에 나가면 대소변, 화장실 문화가 집에 올 때까지 잘 안 가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예민한 경우에는 내 몸의 교감신경, 자율신경에서 교감신경 기능이 아주 예민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제 심장에서 부담감을 느끼고 폐 쪽에서 기관지가 수축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호흡장애가 나타나면서
공황장애로 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래도 예기치 못하게 공황발작 증상이 나타나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에서도 굉장히 놀라고 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스스로 미리 자가 진단해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증상이 나타났는데 공황장애 발작까지는 안 간 것 같다. 그때 한 번은 좀 넘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일단 정신과에서 한번 상담을 진찰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이 첫 번째는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거나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두 번째는 어지럽고 휘청휘청하거나 졸도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세 번째는 맥박이 빨라진다는 것은 심장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든 경우를 경험을 했다. 네 번째는 갑자기 손발이 떨리거나 땀이 나면서 손과 발이 경직되기도 한다. 마지막 5번째는 누가 목을 조르는 듯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숨이 멈출 것 같고 죽을 것 같다.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3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한방에서는 공황장애를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예, 공황장애 이제 대부분 정신과에서 약을 먹다가 그게 이제 만성화되면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원인이 제가 4가지라고 했잖아요. 예, 체질적인, 유전적인 원인, 예, 간장과 담낭이 약한 분들, 콩팥이 약한 분들. 간장과 담낭이 약한 경우는 평소에 내가 좀 겁이 많다. 낯선 곳에 잘 안 가려고 한다. 예, 운전을 해도 갔던 곳으로만 간다. 예, 이런 경우에 간장과 이제 담낭의 기를 보강을 해야 되고, 콩팥의 기는 선천적으로 오줌, 소변의 기능 자체가 떨어진다. 남성들의 양기가 약해진다. 항상 만성 피로감에 몰려 있다. 예, 청력이 선천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콩팥 기능을 보호해야 이 공황장애를 예방하기도 하고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육체적인 과로는 육체적인 이제 과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육체적으로 일을 해야 이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적절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세 번째는 이제 정신적인 과로입니다. 예, 정신적인 과로는 내가 머리를 많이 쓰거나 또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우라라든지 분노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놀라는 증상에 따라서 이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대부분 남성하고 여성하고 있을 때는 여성분들이 예민하고, 그런데 남성분들 중에도 예민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피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부가 여성들 피부 또 아이들 피부처럼 예민하고 좀 고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고 항상 완벽하게 해야 되고 약속 시간이 있어도 꼭 그 전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들에 대한 믿음이 아주 불편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민하고 섬세하다 보니까 내가 또 과로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과로하면 또 예민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예민한 경우에는 이제 오장육부에서 간장이 예민하신 분, 심장이 약해서 그런 분, 폐와 대장 자체가 약해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는 이제 체질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꼭 한번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정신질환이죠. 공황장애를 정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방차로도 슬기롭게 극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번호죠.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또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번호죠.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불편하신 곳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 고민 가지신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머님, 오늘 본인 상담 주셨나요? 네. 네, 어머님 키와 나이, 그리고 키와 나이, 몸무게 여쭙겠습니다. 아, 지금 69세고요. 네, 그, 몸무게는 51kg입니다. 네. 네, 그리고 키는 어느 정도 되실까요? 158인가 7인가 뭐 그 정도예요. 네, 알겠습니다. 158이요? 네, 알겠습니다. 제 옆에 지금 박사님 계시거든요. 자세한 상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아, 제가요, 오래전부터 위 그러니까 위내시경을 하면은요. 네, 그러니까 위 안에, 그 안쪽에, 네,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별 모양도 아니고, 하여튼 이렇게, 무슨, 하여튼 무늬처럼 네. 위 점막에 이렇게 뭐 이렇게 애들 별표 그린 것처럼, 네, 그렇게, 염증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게 가끔 봄 되면 또 막 미식거리기도 했다가 네, 또 제삼제 먹고 나면 또 조금 가라앉았다가 네, 하여튼 그래서 여태까지 지나왔는데요. 네, 이걸 지금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음식도 많이 못 먹겠고 네, 뭐 따로 되게 불편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데요. 네. 예, 이게 혹시나 뭐 나중에 뭐 더 큰 무슨 이런 쪽으로 예,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좀 상담드리는 건데요. 네. 지금 현재 이제 69세인데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아, 혈압약은 먹고 있어요. 예, 한 알. 한 알 먹고 있고 그 수술 네.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 제가 오른쪽 여기 뭐 충농증인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네. 한번 이렇게 끌어낸 적은 있어요. 몇 년 전에. 네. 지금 그 위내시경은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검진을 받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그 선생님께서 그 위내시경을 하고 특별히 뭐 병명을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뭐 병원마다 뭐 미란성이라고 했다가 비염이라고 했다가 또 역류성이라고 했다가 네. 말씀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냥 염증이 좀 있다. 네. 그래 좀 불편하다 그러면 약
한 주먹씩 쥐어주는데요. 제가 그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네. 막 오히려 더 속이 안 좋아서 제가 잘 안 먹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어머님께서 걱정하는 게 이제 위벽 자체가 깨끗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별 네. 모양이 있어서 뭐 선생님께서 말씀을 안 했는데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소화가 안 되고 이제 이게 혹시 네. 이제 위암이라든지 어떤 다른 질환으로 이렇게 네.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는가 이제 이게 걱정이 되시잖아요. 예, 근데 네. 지금 선생님께서 대부분은 이제 그런 질환이 있을 때 이게 이제 암으로 전이가 될 수 있다,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 그런데 네. 그 네. 병원들마다 진찰을 받고 위의 상태가 항상 위의 환경이 똑같은 게 아니라 계절에 네. 따라서 내가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았거나 음식의 네. 섭취가 체질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 위장의 상태가 변화가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일차적으로는 그 암으로 번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는 현재 그 소화가 네. 잘 안 되고 간혹 이제 속쓰림 증상, 속이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속이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어떠한 네. 증상이 나타나십니까? 아, 그건요, 제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겠노. 그, 건강검진을 해보면, 네, 약간 동맥경화도 약간 진행 중이고, 네, 또 뭡니까, 제가 또 시형 간염을 알아서, 네, 간 주위가 좀 약간 에코상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막 이렇게 기름진 거 막 먹고 했는데, 요새 와서는 제가 잘 안 먹어요. 안 먹는데 네, 그 대신에 좀 이렇게 위가 좀 편안하도록 이렇게 좀 편안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네, 어쩐 때 이제 배가 이제 고프잖아요. 고프면 네, 이 여기 명치 쪽이 예,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약간 처지다고 해야 되나 예, 그또 뭐 그래서 그 음식을 이렇게 마구마구 먹지는 못하고 편안한 걸 먹으면 또 괜찮아요. 네, 예, 근데 네네. 정상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너무 조심스럽게 먹다가 보면은 좀 약간 음, 출출하고 그러면 속이 아프면서 속쓰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위에서 순간적으로 네. 이제 산이 분비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네. 이 경우가 바로 이제 위장에 이제 염증이 나타나는 상황인데 그 네. 위장은 위장 자체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의 네. 이제 기분 상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내가 검진을 받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위벽에 뭔가 좋지 않은 뭔가 모형이 있는데 이게 혹시 네.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자율신경에서 뭔가 불안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위장의 운동이 잘 안 되게 되고 소화불량 네.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면서 손다리에 저림 증상이나 어지러운 증상도 심해지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이 경우는 이제 위장의 문제이기라기보다는 네. 심장하고 연세가 이제 69세니까 그 네. 원기 자체가 이제 떨어지면서 위장의 활동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네. 현재 대변은 매일 잘 보십니까? 제가, 예, 예, 그거는 뭐, 매일이라기보다는 좀 먹었다면 예, 조금 그렇고, 안 먹으면 뭐 하루 걸릴 때도 있고 그랬는데요. 제가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올 초에 예,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정신, 그것도 위하고 관계가 되나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예민하고 섬세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네네. 뭔가 내가 기분이 불편하거나 또 잘 네네. 먹다가도 불편한 소리를 들으면 여성분들은 네네. 딱 입맛이 딱 떨어지고 체기가 생기잖아요. 이에 네네. 반해서 그냥 남성분들은 뭐 걱정거리가 있어도 좀 코를 골면서 좀 자고 뭔가 불편한 소리를 들어도 이렇게 음식을 잘 섭취하거든요. 예, 그런데 네네. 지금 이제 정신적으로 무슨 아, 일이 예, 있었고, 아저씨가 돌아가셔서, 아, 네.
지금 현재는 그러면 혼자 계시는 겁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같이 그렇게 계시는 분이 이제 안 계시고 혼자 계시다가 보면은 내 몸에 이제 자율신경에서 불안감이 있고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두려움이나 네. 무서움, 예, 이렇게 외로움, 또 다른 증상들의 이제 정신적인 예,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현재는 이제 그게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쪽을 안정화시켜주고 뇌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한방차하고 위장 기능 약하고 이제 심장 네. 쪽하고 이제 원기 보하는 쪽 약을 처방을 해 네. 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네네. 네. 향부자, 항부자, 감초, 감초, 예, 진피, 진피, 백출, 백출. 예. 네. 거기까지 각 5g입니다. 네. 네, 생강 500, 5g. 예, 생강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2개, 네. 대추 1개. 대주 한 개. 네.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시고 네.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네. 25분 달이세요. 그럼 이걸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홍삼다리는 약탕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해도 되나요? 네, 거기다 하셔도 됩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네. 약탕기에 넣고 이제 거기에 물 넣는 분량이 있을 겁니다. 예, 네네. 그러면서 그 기계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한 100에서 120cc 나오게 달이세요. 네네. 네, 그러면 그걸 현재 혈압약은 언제 드십니까? 저 아침에 먹어요. 아침에 바로, 식전에. 식사하시기 전에요? 예, 네네. 그러면 그 한방차는 아침에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한 번 드시고요. 네. 저녁 때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한 번 드세요. 네. 예, 그렇게 해서 하루에 네. 2번씩 드시는데 이제 뭐 네. 낮에라도 중간에 갑자기 네. 마음이 좀 불안하거나 좀 뭔가 네.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그 시간에 네. 관계없이 낮에 한 번 더 드셔도 됩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아니, 주세요. 이거를 그러면은 한약국에서 이렇게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저기 건재 약국에서 예, 네네.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아, 그 한약만 그리고,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한의원에서는 판매는 안 하기 때문에 한약국에 아, 가서 예, 네. 구입해서 이렇게 차요법으로 드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린 한방차 상담이 사모님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방송 함께 하시면서 현재 아픈 곳이 있거나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죠.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박사님과 전화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아버님 네.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물론이죠. 네, 예, 그러면 본인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83세,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1m 70에 5, 네, 그리고 60kg가 조금 못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옆에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궁금하신 네. 점 저희가 상담 바로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 대상포진을 앓고 대상포진이 뭔지를 몰라서 네, 제가 웬만한 것은 다 이겨내거든요. 네, 그걸 몰라가지고 병원에를 늦게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통증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그걸 없앨 수 없는가요?
예, 지금 대상포진이 언제 이렇게 대상포진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오래됐어요. 한 30년이나 됐을까. 아, 예, 30년. 예, 그 다음에 그러면 통증이 현재 어느 곳에 남아 있습니까? 옆구리, 예, 왼쪽 옆구리, 하고 가슴 쪽에 약간 좀 있어요. 예. 이 왼쪽 옆구리하고 가슴에 있는데 대상포진이 나타날 때 그 예. 특별히 나타나는 시기나 날짜라든지 이런 그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심해지는 증상이 있습니까? 그렇게 아주 심해지는 거 없고, 통증만 지금, 항시 있고, 예. 저녁에 잠잘 때도 그냥, 잠자불면 잘 모르겠어요. 아, 저녁 때 주무실 때는 잘 모르겠고, 지금 저하고 통화하실 때도 그 옆구리하고 가슴은 아프거나 불편한 증상이 계속 느껴지십니까? 예, 조금 느껴져요. 네. 지금 현재 소화는 잘 되십니까? 예, 예. 대변도 잘 보시고요. 예, 예. 저녁 때 주무시다가 소변 보기 위해서 몇 번 일어나십니까? 한 번이나 두 예. 번 일어나요. 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은요? 오래전에 요거 때문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도 별로 신통한 것이 없대요. 예. 그동안. 지금 이제 그 대상포진은 우리 몸에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예, 신경선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거든요. 예, 그런데 대상포진 치료를 받아도 이 수두 바이러스가 완벽하게 죽는 게 아니고 일종의 이제 잠재적으로 수그러들었다가 내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내 몸이 과로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아버님께서 30년 전부터 이제 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병의 뿌리가 깊고 현재 어르신께서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가슴과 옆구리는 예, 심장하고 이제 간장, 담낭 이쪽 기혈 순환을 같이 시키면서 비위 쪽을 같이 보강하고 이제 원기를 같이 충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를 불러드릴 텐데 적으실 준비가 네. 되어 있습니까? 예, 예, 황기, 황기, 예, 황정, 정, 예, 백출, 백줄, 연자육, 연자육, 자육, 감초. 감초, 예, 거기까지 각 5g씩입니다. 예, 그 다음에 대추 하나. 대추 하나, 예, 그렇게 해서 물을 1500cc 넣으세요. 물 1500, 네. 그렇게 해서 중간불 정도로 한 30분 끓이면 100cc 정도 나옵니다. 중불로 30분 예. 끓이면 100cc 나오니까 그걸 아침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한번 드시고요. 예, 예. 저녁에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한 번 더 섭취하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먼저 3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전화 주세요. 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해드린 한방차 상담이 건강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박사님, 오늘 한방차에 쓰인 약재들이 대상포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 어떤 약재들인지 궁금한데요. 예, 지금 그 대상포진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상포진은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내 몸의 이제 기능이라든지 면역력이라든지 체력이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약이 아니고 내 몸에 이제 면역력을 올리고 그런데 현재 아버님께서 연세가 83세이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원기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기를 올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경락 쪽으로 피부 쪽으로 기혈순환이 잘 되어야 되는데 가슴 쪽과 옆구리 쪽, 그 다음에 이제 등 쪽,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발생한 부분, 대상포진이 나타난 부위에 따라서 경락학적으로 다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가슴 쪽은 양명경이라고 하고 옆구리는 소양경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명경과 소양경, 간장과 담낭, 비위 쪽을 보강하는 약과 감초를 넣고 심장 쪽을 같이 보강을 해서 원기를 보호하면서 전체적으로 기혈순환을 시키면서 따뜻하게 맥을 좋게 하는 경우입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대추, 본초, 비오, 그 약재에 관련된 것을 한의학의 고서에서 나타나는 게 본초 강목이라는 책인데 본초 강목이라는 책에서 이 대추는 우리 인체의 혈액순환을 잘 시키고 맥의 흐름을 좋게 한다는 겁니다. 맥의 흐름을 좋게 한다는 것은 심장의 박동력을 좋게 하고 심장의 박동력을 좋게 한다는 것은 내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내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면역력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원기를 보호하는 것과 면역력, 비위 쪽, 간담 쪽을 보강하는 차요법을 불러드렸는데 이게 다시 나이가 예를 들면 젊다, 나이가 50이다. 이 경우에는 다시 차요법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이 한방 상담으로 대상포진 있으신 분들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서울 02-823-2000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요. SNS도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과일의 여왕으로도 불리는 포도입니다. 저도 이 포도 참 좋아하는데요.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참 맛있습니다. 박사님은 포도 좋아하시나요? 과일 여러 개가 나와 있으면 포도 먼저 먹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정말 포도도 이 색상에 따라서 적포도, 청포도, 요즘은 샤인머스켓까지 참 다양한데요. 이 다양한 포도는 영양소도 참 풍부하다고 들었습니다. 피로회복 효능도 있는 대표적인 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포도가 피로회복에 도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포도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할 때 당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피곤할 때 당분을 올려주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포도는 심혈관 질환처럼 성인병 예방을 굉장히 잘 해준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포도에는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심장혈관을 이제 예방하는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특히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다른 과실보다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성인병을 예방하고 특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보통은 포도 껍질이나 씨앗을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껍질과 씨앗에 항암작용 성분이 들어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껍질에 특히 이제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서 이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을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또 항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제 평상시에 고지혈증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만성 대사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씨는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섭취하시면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그 밖에는 이 껍질까지 깨끗이 씻어서 섭취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 이 항암작용뿐만 아니고 정말 다양한 효능이 있는 포도니까요. 포도 껍질까지 꼭 섭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도가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포도에는 칼슘, 마그네슘, 인, 비타민 C, 비타민 K 등이 들어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 포도인데요. 비타민이 풍부해서 피부와 눈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포도에는 특히 이제 과당이 많이 들어있고 껍질에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노화를 예방하고 특히 눈의 망막에 이제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눈의 피로나 피부에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포도를 피해야 하는 체질 혹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포도는 당 지수가 조금 높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당 수치가 조절이 안 되거나 복부 지방이 많이 있거나 과체중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조금씩 섭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껍질, 과육, 그리고 씨앗까지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포도인데요. 이 제철 과일 포도로 평소 피로감도 해결해 보시고 건강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제철 식재료, 포도를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또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두 가지 때문에 연락을 드렸는데요. 네. 혹시 오늘 본인 상담이시죠, 그러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상담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 먼저 제가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39살이고 네. 키는 160에 53kg 정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옆에 박사님 계시거든요. 궁금하셨던 네네. 점 두 가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안녕. 제가 아랫배가 항상 묵직한데 예, 변비가 있다는 진단은 예전에 내과에서 받았었고요. 예, 그리고 아랫배를 누르면은 항상 약간 찌릿한 느낌이 나고 소변을 봐도 좀 시원하지 않은 예. 잔뇨감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네. 네네. 아, 그러면 이 변비가 있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이 소변이 시원치가 않고 찌릿한 느낌은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부터요. 네. 그러면 항상 배가 벙벙하고 소화도 잘 안 되실 텐데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서 몸무게는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몸무게도 조금씩 늘고 있었어요. 예.
지금 항상 그 2, 3년 전부터 그 네. 변비라는 정의는 뭐 일주일에 그 2번 정도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뭐 2번 이하로 화장실을 가거나 그 다음에 네. 중요한 게 대변을 보고 나면 시원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대변을 보고 나면 시원치 않은 것도 2, 3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 전부터 조금씩 있었습니까? 그 전부터 그런 건 느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구내염, 입병 증상은 없습니까? 제가 근데 구내염도 좀 자주 나는 편이거든요. 네. 지금 39인데 생리는 네. 주기적으로 하십니까? 네. 네. 약간 근데 좀 주기가 좀 길기는 해요. 네. 아, 그러면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셔야 되는데 40일 네. 정도 되면 1년이면 12번 정도 해야 되는데 가령 네. 뭐 10번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예, 이제 네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밑에 자궁 기능도 약해지고 그 네. 아래 네. 여성분들 이제 비뇨 생식기 기능도 조금 떨어지게 되거든요. 예. 아, 그 지금 소변 이렇게 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그 해부학적 구조 때문에 방광염 증상이 네.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네. 전에 방광염 때문에 예, 네. 부인과에서 진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어, 따로 진료 받은 적은 없어요. 네. 지금 생리통도 좀 있습니까? 네, 좀 초기에 하루 첫날이나 이튿날까지는 좀 아파요. 네.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네. 지금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근데 제가 또 술을 잘 못 예. 마셔가지고. 아, 예. 술 네. 한 모금만 해도 빨개지십니까? 네,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진맥을 할 수 없어서 체질을 확인하려고 확인한 네. 거거든요. 그러면 아, 지금 네.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그 네. 호르몬 변화하고 이제 생리 때문에 그 젊었을 때부터 이제 변이 좀 시원치 않을 때가 한 번씩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 2, 3년 전부터 변비가 생겼다는 것은 그 전에 좀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은 적이 좀 있나요? 네, 맞아요. 그때 예. 좀, 바쁘고 이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예. 그 몸도 좀 간지럽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지금도 계속 이제 우리가 일을 할 때 이제 뭐 똑같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돼도 내가 그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경우가 있고 그냥 네. 뭐 이건 이 정도는 누구나 해야 되지 이제 이러면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예. 본인은 어떠세요? 저는 조금 심하게 받는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해요. 예. 목에 이물감은 없습니까? 침을 삼키거나 했을 때요? 예. 네, 조금 있어요. 예. 가슴 답답하거나 가슴 아픈 적은요? 그 왼쪽 가슴이 예. 가끔 막 소화 안 될 때 막 이럴 때는 많이 아프긴 하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위하고 장 자체가 운동이 네. 잘 안 됩니다. 근데 운동이 안 된다는 것은 네. 부교감신경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네. 부교감신경 기능이라는 것은 아, 우리가 네. 어떤 일을 해놓고 제일 편안한 자세로 뭐 네. TV를 본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또 네. 옆에 여성분이니까 뭐 간식거리가 하나 있으면 너무 네.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네. 이제 네. 그런 경우에는 내가 몸이 편안하니까 음식도 잘 들어가고 어떤 내가 영화나 TV를 보는 것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볼 수 있으면 내 위와 장의 활동 능력이 좋아지게 됩니다. 예, 아, 그런데 네. 지금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술을 한 모금만 해도 빨개지는 경우에 좀 네. 예민하고 섬세함의 정도가 좀 약간 더 높습니다. 예, 아, 그래서 위악 지금 장하고 밑에 이제 방광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이 네. 경우는 실질적으로 장이나 방광 쪽에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능적으로 떨어져 있고 부교감 신경 기능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처리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향부자, 향부자, 예, 진피, 인피, 예, 감초, 감초, 예, 목향, 목향,
창이요. 예. 네. 예, 거기까지 각 5g입니다. 예, 5g 하고 예, 네, 음식 5g. 네. 음식 드실 때 좀 약간 네.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네. 네. 맞아요. 얼큰한 거 좋아해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해서 생강 3쪽 넣으세요. 생강 3쪽이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1500cc 넣으시고 예, 중간 불 정도로 한 30분 끓이면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네. 예, 그 차 요법을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드시고 네. 예, 저녁 때 식사하시기 전에 한번 드세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그걸 한 45일 정도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시고 네. 예, 가볍게 산책이라든지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조금 해주시면 그 네. 부교감 신경이 이제 활성화되고 장이나 위장의 이제 연동 운동에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아,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SNS 사연 들어오고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직장 남성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다 보니 허리가 시큰시큰하고 허리 통증으로 오래 앉아있기 너무나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허리 요통 해결에 도움되는 스트레칭이나 지압법이 있을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노인성 질환으로 알려진 요통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젊은 층에서도 허리가 아프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요통과 허리 통증은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왜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이 요통은 그냥 허리 부위에 생기는 통증을 요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통은 병명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의 이제 증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통의 원인은 정말로 너무 많습니다. 예, 그 중에 첫 번째가 허리를 과하게, 그래서 무거운 것을 많이 든다든지, 또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택배 온 우편물을 들다가 삐끗했다, 이렇게 허리를 과하게 또는 무방비 상태에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넘어지거나 이제 부딪혀서 나타나는 경우. 세 번째는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허리에 장요근이 뭉치면서 허리가 하중을 많이 받게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이제 골반이 기울어져 있다든지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콩팥에 어떤 기질적인 병변이 있는 경우. 그 밖에도 한방에서는 몸이 에어컨을 많이 쓰거나 차가운 데서 자면 허리 아픈 분들, 오히려 더운 데에 가면 또 허리 아프신 분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어떤 신중한 일을 하게 될 때는 우리 근육과 우리 뻣뻣하게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요방형근이나 척추 기립근이 강직이 되면서 요통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가 이제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요통, 동의보감의 요통문에서는 이제 기요통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보통 요통이 지속되면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허리 통증이 계속해서 가시지 않으면 이 척추에도 문제가 있다고 좀 의심해 보면 좋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척추에 문제가 생겼을 때 허리에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한 50%가 되고, 허리에는 통증이 없는데
걷다가 보면 다리라든지 발 쪽으로 저림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은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제 디스크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정형외과에서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통의 치료에 이 스트레칭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어요. 평소에 꾸준히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나 지압법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우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는 습관을 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이제 앉아서 우리가 일을 하기 때문에 허리 자체가 구부정하고 복부가 이렇게 구부정해서 거북목이 되는 경우에 허리 자체가 복압을 많이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항상 배 쪽과 허리 쪽으로 핫백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필요한데, 먼저 복부를 저녁 때 또는 아침에 주말에 쉴 때 복부를 한 10분 정도, 그 다음에 허리를 10분 정도, 밤에 또는 아침에 조격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시고, 마지막으로 지압법에서는 인중과 위중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허리 통증을 예방을 하는데도, 또 허리 통증을 치료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인중은 코와 입의 사이에 가운데에 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점을 본인의 이제 두 번째 손으로 해서 5초씩 한 5번 정도 지압을 해 주시면 되고, 위중이라는 혈자리는 무릎의 뒤쪽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오금이라고 하죠.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면, 이게 무릎이라고 했을 때 오금에서 구부리면 라인이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 점을 자신의 이렇게 앉아서, 이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들도 일반인들도 소파에 앉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무릎 뒤쪽에 보면 가운데에서 자신의 가운데 손으로 해서 한 10초씩 5번 정도 이렇게 지압을 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다리가 허리가 아픈 쪽에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이 좀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인중을 먼저 지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중을 지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을. 이와 반대로 오른쪽 다리하고 허리 쪽이 아프다 그러면 인중과 왼쪽의 위중혈에 지압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허리가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곳인 만큼 미리미리 스트레칭 꼬박꼬박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압법도 챙겨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들어온 SNS 사연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5세 된 아버지가 건망증이 심하고 식욕이 없으신지 식사를 잘 못하십니다. 그리고 자주 멍하게 앉아 계시는데요. 노인성 우울증이 온 건지 걱정이 됩니다. 노인성 우울증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사연자분이 아버님 때문에 걱정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건망증과 식욕 부진이 있을 때 노인성 우울증에 도움되는 한방차는 무엇일까요?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이제 심장 기능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두 번째는 기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건망증이 있고 뭔가 멍하니 앉아 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치매가 아닌지 병원에서 꼭 진단을 한번 받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현재 이제 건망증이 있는 경우에는 심장의 기능과 원기를 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환기와 연자육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SNS로 상담을 올리신 분은 건망증도 있고 식욕부진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건망증이나 노인성 우울증만 치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음식물을 잘 먹어야 심장도 관성동맥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뇌도 우리 몸에 피를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세가 높아질수록 식사를 잘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소화를 잘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백출과 황정이라는 약재를 같이 추가를 해서 소화 기능, 비위 기능을 돕고 원기를 돕고 심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연자육과 황기, 이 네 가지를 같이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아버님 건강 따뜻한 한방차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SNS 상담이다 보니 몸 상태 그리고 체질이나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지키고 건강을 되찾아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저희가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제 오늘 건강 제안은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고 계속해서 적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생활은 시청을 한다든지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컴퓨터 자판기를 이렇게 두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연세가 높아지면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뇌의 신진대사 기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건망증이 있고 연세가 높아지시는 부모님을 오시면서 보약을 이렇게 좀 복용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에 자제분한테도 그렇고 제가 부모님한테도 꼭 전화번호도 꼭 단축번호로 1번으로 누르시지 마시고 전화번호를 꼭 누르는 습관을 들으시고 A4 용지나 노트를 하나 해서 뭐 자제분들 전화, 요즘은 이제 현관 키 번호도 비밀번호로 또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적고 자기가 좋아하는 글귀라든지 내용문들을 항상 적게 두면 내가 근육을 쓰게 되고 손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세가 높아지게 되면 60이 넘게 되면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기운이 없으면 손이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글을 쓰시고 적다 보면 뇌에 집중력도 생기게 되고 암기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경우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글을 잘 쓸 수가 있는데 오히려 말을 많이 안 했어도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은 말하는 연습을 안 해도 오히려 말을 잘하는 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높아질수록 항상 노트에 자기가 좋아하는 글귀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비밀번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제분들의 뭐 생일이라든지 어떤 명절 기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적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 또는 중풍이나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현대사회의 기계화 그리고 디지털화가 참 간편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평소 글 쓰는 습관 꼬박꼬박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의 건강상담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